수요일이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 나눠볼 아침 반차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추진입니다. 최근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의료시설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또 밀폐된 역사 공간의 특성상 감염병 관리 등 병원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또 지하철 응급 상황 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역사 내 병의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가지고 시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소영 씨와 구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주로 아프면 동네 의원들 자주 찾으시죠? 뭐 대형 병원 찾으시거나 뭐 어떻게 병원을 이용을 하고 계세요, 구태희 씨? 네, 저는 뭐 단골 병원이 있긴 한데요. 저희 지역에 이제 의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의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원과 그리고 또 운동센터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운동센터는 제가 시간상 자주 이용을 못하지만 뭐 사소한 병이든 큰 병이든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동네 의원 거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동네 병원에 가서 항상 진찰을 받고 또 주치의처럼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영 씨는? 네, 저희 되게 부러운데요. 저희 동네에는 의료생활이 없어서 주로 동네 가까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저희 주치의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들어서 뭐 잔병치레 같은 경우는 자주 찾곤 하죠. 그렇다면 병원을 다니면서 너무 멀어서 그 거리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으셨나요?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유명한 잘 낫는다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 먼 거리도 가감하고 갔었는데요. 산부인과를 다니실 때. 뭐, 아니죠. 산부인과도 갔었고 네. 이제 아이들 내과, 내과, 다른 소아과 병원 이런 맞아요. 병원 다녔었는데 일단 거리가 먼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번 먹으면 되는 이런 감기 단순한 병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 찾는 건 훨씬 좋겠죠. 예. 네, 뭐 저도 비슷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로 산림의원 같은 죄송합니다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동네 의료생협에 이제 의원을 이용을 하는데 뭐 큰 병이 생길 때는 큰 병원을 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서울시가 5에서 8호선 지하철 역사 내,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에서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일, 지하철에 병원이 생긴다 하면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시민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소영 씨부터 답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고등학생 벌써 이제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요.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 알죠.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주중에는. 그래서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경우를 봤을 때는 잠깐의 여유가 지하철 타고 옮겨 다니는 이 시간에 병을 좀 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까운 역사 내에 병원이 들어선다는 건 전 찬성입니다. 네,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이 지하철이라는 거는 이제 유휴 공간이죠. 공공시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을 공익적 목적에는 쓰지 못할 망정 어떤 수익 사업의 일환이 되는 병원을 입점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시와 뭐 도시철도공사가 지나치게 돈계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한다. 되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그러니까 초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하철에까지 병원을 입점시키면은 도리어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더 많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회도 반대하는 이런 역사 내 병원 설치가 저는 과연 필요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유휴 공간을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구태희 씨 입장이신 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의 입장은요. 바쁜 시간대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용이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같은 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공익적 목적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하철 역사 내 뭐 주차장이 있습니까? 또는 뭐 들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뭐 통로가 있습니까? 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역사 내에서는요. 그리고 정말 공익적인 목적이라면은
뭐 보건소라든지 뭐 시립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이 들어온다. 그럼 제 생각에는 병의원들이 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치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많은 이용률이 있는 그리고 수익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의원들이 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네. 최소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병원에 대한 뭐 어떤 병원 종류의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는 고민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지하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그 응급 상황을 대처하는 거는 그 역사 내에 있는 간단하게 뭐 소독약이나 이런 걸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응급 상황 대처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제대로 된 치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19를 부른다든지 했을 때도 시간이 걸리는 테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하철 역사 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공공의료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하철 역산의 병의원 입점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반찬은 확실하게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갈려 있어서 얘기했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시청자가 듣기에 참 괜찮은 시간은 같은데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지하철 역산의 병원이 생길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 이용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전염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은 올해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감염이 좀 전염이 심하게 될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염 경로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영 씨부터 만약 여기에 반박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당연히 그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병원이 집약을 해서 그곳에만 병원균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병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치료라고 해서 다니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병원에만 한정 짓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병원군의 감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경로로 올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의사회가 지하철 역사 내 감염성 질환 환자 뭐 치료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 감염령의 파급이 또 크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계획에 따르면 이 지하 공간이 자연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내 오염 물질이 폐 전달률이 실외보다 1000배는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실내 이제 공기질 개선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공기질의 개선이나 뭐 역사 환경 개선부터 할 것이 아니라 병원이 들어온다. 저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개선 대책을 세운 거는 역사나 뭐 공사들이 뭐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가 내에서 환경부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저는 정말 지하철 역사 내나 또는 공사들이 서울시가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라면 환경 개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적으로 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지 병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만 일정 규모가 필요한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회에서는 이 지하철 역사는 근린시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지하철 내 공간에 의원 혹은 병원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구태희 씨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근린생활 시설이 뭐 보통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역사가 현재는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뭐 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 역사가 근린생활 시설이다 아니다를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역사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공시설답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영 씨는요?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법적인 거 이런 거 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을 따지기 전에 시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정말 아플 때 내가 머리가 아파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은
다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제 예. 이런 시민의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든지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이 예전과 달라서 지금의 상황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환경 변화가 있는 것만큼 시대의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예. 실생활과 마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최소영 씨의 답변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또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병의원 입점에 따른 역사 내 임대료 상승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의료시설인데 아무래도 뭐 유명한 병원이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게 되면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테고 이로 인해서 상간의 임대료 상승까지 동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하철에 보면 웬만한 가게들이 다 있잖아요. 예. 옷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공공시설 그리고 공익적인 것들이 접근에 가능한데 왜 이걸 상업시설로만 볼까라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시설은 저는 상업시설과 비교하기보다는 공익적인 역할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시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상업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태희 씨는요? 네. 네,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그 2011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유센터가 서울 메트로랑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1, 8호선 역사 내에 입점한 상가들이 얼마인가 임대료가 했더니 매월 60만 원 작게는요. 그리고 많게는 1억에서 1억 1,600만 원까지 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억이 넘는 곳은 집단 상가이긴 하지만 네. 이 개별 상가 중에 임대료가 월 4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201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미 역사 내에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미 임대료가 높고 이 입점 경쟁이 되게 치열한 가운데서 병원이 들어오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지하철 역사 내에 보면 거의 들어오지 않은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하철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엄격하게 제한할 것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지하철 역사 내에 시설이 입점을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최소영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네.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하철 내에 병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업 논리, 가장 중요한 거죠. 임대료부터 시작해 상업적 논리에 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하철 공사와 서울시가 잘 논의를 해서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익적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그 지하철 역사가 지나치게 기능 위주의 또는 이제 이 공간 활용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지하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광고판이거든요. 눈을 돌리면 다 광고판입니다. 이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역사가 이제 공공시설인 만큼 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뭐 독일이나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역사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하철 유휴 공간에다가 문화 공간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동아리룸이나 회의실 또는 뭐 지역 커뮤니티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오게 한다라면 그렇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도 늘어날 것이고 또 지하철이 다양한 소통의 강장도 될 것이고 예. 정말 지하철의 이 활용도를 높이려면 수익 시설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문화 시설이나 뭐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추진에 대해서 시민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태희 씨와 최소영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